잠시 후 약학대학 학생의 선본 공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후보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방송은 인재미디어센터 유튜브로만 라이브 방송이 됨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약학대학 학생의 선본 공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약학대학 학생의 선본의 공개 토론회 사회를 맡은 중앙선거관리 부위원장 전자-IT 기계자동차학부 6학번 박진우입니다. 시작 전에 앞서 간략한 차례 설명 후 시작하겠습니다. 약학대학 학생의 선본 소개 및 간략한 공약 발표 진행 후 패널들의 질문 15분, 청중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토론회는 종료됩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모든 학우분들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니 청중분들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약학대학 학생의 선본의 후보자님들 공약 발표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16대 약학대학 선본 리간드의 정후보 약학과 2, 3학번 김혜진, 부후보 약학과 2, 3학번 김건우입니다. 결합의 의미를 가진 리간드라는 이름처럼 내년에 새롭게 입학할 혁신신약 계열, 제약공학과 그리고 약학과가 함께하는 첫 해를 협력과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을 이름에 담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공약부터 말씀드리면 네트워킹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경험이 있는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섭외한 후 특강이나 만남을 진행하는 형식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을 키워드별로 매칭하여 함께 소모임을 구성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술적 목적뿐만 아닌 취미, 음악 등 다양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모임을 진행할 수 있고요. 구성된 모임마다 진행사항을 확인하여 다갑이나 커피 쿠폰 등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도 또한 높이고 재학생들이 서로 부담 없이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약은 약학과와 제약공학과 연합동아리 신설입니다. 기존의 약학과 단일학과로 이어지던 약학대학이 내년부터 제약공학과 혁신신약 계열이 함께 합류함으로써 새롭게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두 학과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연합동아리를 신설하겠습니다. 각 학과의 기존 동아리는 그대로 유지하며 개강 초 동아리 모집 공고를 통해 연합동아리를 개설하고 학생의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는 동아리 간의 연합활동 또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약학대학은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이름인 리간드처럼 약학대학의 결합과 화합이 중심이 되어서 모두가 함께 하나로 나아갈 학교 생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본 소개 및 간략한 공약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패널들의 질문 시간입니다. 패널들의 질문은 패널들의 간략한 소개 후 정후보 또는 부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공학과 2학번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부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약학대학이 처음으로 단일학과가 아닌 제약공학과와 함께 단과대학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학과 간의 협력과 교류를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두 가지 공약 모두 두 학과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학과가 함께하는 첫 회의이기 때문에 뭔가 다양하고 너무 많은 행사를 진행해서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명확한 목적성과 실적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과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저희가 공약으로 내건 네트워킹 활성화, 연합동아리 신설이라는 그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약학대학 체육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학과 단일과로 체육대회가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합체육대회는 두 학과 학생분들이 함께 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약학대학 두 학과의 화합을 지향점으로 설정하면서 하나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갈 학생의 선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학과 2학번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정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약학과에는 개강총회, 종강총회 때 학생회비 사용 내역 등을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단과대 측면에선 영학 동아리 신설을 계획하시거나 행사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이에 대한 회계 내역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과대 차원에서의 개강총회, 종강총회를 진행하실 때 회계 내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모든 회계 내역은 투명하게 기존처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회계 내역은 개강총회, 종강총회를 단과대 규모로 진행해서 사용 금액과 결제 내역 등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최대한 대면으로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개강총회 또는 종강총회에 참여 인원이 많지 않을 시에는 참석하지 못한 학생분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영상을 촬영해서 각 학과의 단체 공지방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약학과 2호학번 유혜진입니다. 정 후보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약학과에서 진행하던 홈커밍 데이 또는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아이유 투게더 프로그램과의 차별점이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기존에 진행하던 홈커밍 데이의 경우에는 졸업생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진로 중심의 강연이 진행이 되고 졸업 후에 약사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아이유 투게더의 경우에는 학술적인 성격이 강해서 토익 스터디 또는 전공 과목 스터디로 대부분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전공뿐만 아니라 공모전, 해외 봉사 등과 같이 비전공적인 부분에 대한 재학생들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공모전과 해외 봉사를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어떤 공모전이나 해외 봉사에 참여해보고 싶은 학생들도 계실 거고 이런 공모전과 봉사활동에 이미 참여를 하고 나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두 학생 그룹을 연결한 후에 관련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교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거고요. 네트워킹 활성화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진로 특강과 같은 프로그램으로는 학생들의 전공 외적인 니즈를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약을 생각해낸 거고요. 이 프로그램이 나아가서 학생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패널들의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청중분들께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청중분들께서는 손을 드시며 중앙선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후기 보시는 선생님.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학번 이준성입니다. 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에 공약이 2개만 적혀 있는데 말씀하신 공약 외에도 생각해 두신 공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앞서 저희가 첫 번째 질문 주셨을 때 약학대학 체육대회도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둘 다 약학과 학생으로 아직 제약공학과 학생들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제약공학과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행사나 콘텐츠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에 패딩 입으신 여성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학번 정서빈입니다. 제약공학과가 약학대학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생 자치회비 혹은 학생복지지원금 이외의 학생회비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학과의 학생회비가 어떻게 지금 걷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을 때 약학과의 경우에는 입학 당시에
6년 동안의 학생회비를 동시에 걷고 있고요. 제약공학과도 동일하게 학생회비를 걷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단과대 학생회비까지 추가로 걷게 될 시에는 저희 학생들의 부담이 너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치회비와 행사 진행 시에 참가비를 걷는 용도로 저희가 예산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약학대학에서는 약학과 학우분들에게도 학생회비를 걷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약공학과 학우분들에게까지도 이제 학생회비를 거두실 생각인지, 만약에 걷지 않으신다면 약학대학 학우분들이 내신 그 학생회비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까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약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회비를 걷는 것은 사실 학교 운영뿐만 아니라 그 약학대학 학생협회에 지불하는 회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학과 학생들이 지불한 학생회비를 제약공학과 학생들에게도 추가적으로 거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과대 학생회비는 제약공학과, 약학과 학생들 모두 걷지 않을 예정이고, 각각의 학과의 학생회비는 각 학과 학생회에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약학대학 학생회비는 없는 상태이고, 학교에서 제공해 주시는 자치회비와 더불어서 각 행사마다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거둘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들로 행사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보건안전공학과 2학번 온유입니다. 정 후보, 부후보 두 분 모두 질문드립니다. 제약공학과가 의식용 보건대학에서 약학대학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제약공학과가 의생명보건대학에서 약학대학으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저희 이제 약학과 학생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에게 공지된 게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린다면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는 사실은 사실 단순히 그냥 편입되는 게 안 좋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저희에게 사전에 어떠한 이게 제약공학과가 약학대학으로 편입이 되면 함께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어느 정도는 공지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공지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회 이제 이름인 리간드처럼 이제 내년부터 함께 하게 되었고 최대한 제약공학과 혁신신약 계열 학생분들과 약학과 학생들이 함께 교류와 화합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정 후보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약학대학에 제약공학과 학생분들이 편입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통보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학생분들께서는. 그래서 재학생분들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셨고 이에 대한 학교 측의 그 성명문이나 정확한 공지가 없어서 학생들의 부정적인 혼란이 더 가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혼란을 완화시키는 것도 사실 학생의 역할이죠. 그래서 저희는 당선 이후에 다양한 프로그램,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혼란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할 예정이고요. 학교 측에도 이러한 편입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성명문과 설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 질문에서 제약공학과의 교류에 관한 부분이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놓은 공약들이 꽤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다 독단적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제약공학과 학생회 분들이 구성이 되면 그분들과 협의를 하도록 약속만 잡아둔 상태고요. 사실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들은 협의 없이도 충분히 이행이 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만 공약 사항으로 내보인 상황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핑크색 입으신 여성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학번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성 중인 학생이 있는 중에 제약공학과 학생이 있는지와 만약 없다면 그와 화합을 위한 소통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학생의 구성 인원에 대해서도 제약공학과 측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각 학과가 사실 2개의 학과로만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학과 학생회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인원들이 학생회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단과대 학생회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과대 학생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제약공학과와 약학과 학생들이 동일한 비율로 모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후에 제약공학과 학생회 분들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옆에 블루팀 남성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학번 유창희입니다. 아까 제시해주신 공약이 두 가지고 이제 보여준 공약이 두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 소속된 학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그런 공약들도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공개 가능한 부분이라도 말씀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언제쯤 이게 정확히 발표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답변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 혁신신약계열 제약공학과 그리고 약학과가 함께 이제 약학대학 단과대로 나아가는 첫 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약공학과 학생분들도 마찬가지로 약학과에서 어떤 행사를 하시는지 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약학과 학생분들도 마찬가지로 제약공학과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선이 된다면 그 이후에 제약공학과 학생회 분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공약은 두 가지로 내세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약공학과에서 이제 학과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행사도 있을 것이고 약학과에서도 약학과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함께 같이 인원을 모집하고 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면 그 또한 시기에 맞춰서 함께 진행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 행사들도 이제 참여를 이제 많이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나아가 함께하는 행사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함으로써 두 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종강총회 이후에 따로 이제 같이 이제 협의를 나눈 다음에 제약공학과 측과 약학과 측 양쪽 학과에게 모두 공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문이 있으신 정중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공개 토론을 마무리하겠으며 자리를 빛내주신 후보자, 패널, 청중 그리고 라이브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각대학 학생의 선거 공개 토론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